수의 활용 그 두 번째입니다. 자, 정확히 개념을 두 가지만 하면 오늘은 개념 설명 끝납니다. 첫 번째, 구간 AB에서의 fx가 증가 혹은 감소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에 정확한 정의가 있어요. 증가 감소하면 요걸 만족하고 요걸 만족하면 증가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근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되 도함수와의 관계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그거를 엮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수업 내용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함수의 증가 감소와 극대 극소는 도함수와는 원래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도함수라는 개념과 함수가 증가 감소하기 위한 조건 혹은 어떤 점에서 극대 극소를 갖기 위한 조건은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미분이 가능한 도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걔를 이용해서 증감에 대한 판단, 극대 극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뿐이에요. 자, 먼저 증가한다는 건 함수가 예컨대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함수값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x값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x1과 x2의 함수값을 비교를 해보시면 fx1과 fx2의 함수값의 부등호의 관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너이면 너이다가 바로 증가함수이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 구간에서 증가하기 위한. 감소는 당연히 거꾸로겠죠. 감소는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x1, x2가 있다고 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1보다 x2가 큰데 fx1보다 fx2가 오히려 더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너는 부등호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얘는 부등호가 반대예요. 이제 수원 지수로고 방부등식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쪽에서 미체 대소 관계에 따라서 진수가 더 큰 쪽이 함수값이 더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었죠. 그죠? 증가함수일 때는 지수가 더 큰 게 들어갈수록 함수값이 더 커졌지만 밑이 1보다 작은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지수자리에 더 큰 게 들어가면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함수값은 더 작아지는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대소관계, 부등호 방향을 그래서 우리가 바꿔가지고 풀어내고 이런 식의 어떤 과정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증가감소의 정의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 증가감소의 정의에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 증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너이면 너가 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너랑 완벽하게 동일한 게 뭐냐면 x2 빼기 x1 분의 f x2 빼기 f x1이 0보다 크다 이거랑 똑같아요. 물론 얘가 분자에 곱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잘 봐. 요거를 이항을 시키면 이 값이 뭐가 나오냐면 0보다 크다지, 그지? 그럼 얘가 0보다 크면 얘도 0보다 큰 게 바로 이 표현이죠. 부호가 같다는 얘기니까. 얘가 0보다 작으면 얘도 0보다 작아요. 어쨌거나 부등호 방향은 서로 같아. fx의 관계와 x의 관계 입장에서는 부등호 방향이 서로 같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기하학적으로 뭐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즉 여러분이 구간에서의 증가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 구간 AB에 속하는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항상 양수예요가 증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다시 평균 변화율이 항상 0보다 크면 자지마! 일어나! 자, 어이! 오호! 평균 변화율이 0보다 항상 크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증가하면 평균 변화율이 항상 0보다 커요. 여기까지는 평균 변화율까지는 그냥 정의에 입각한 표현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살짝 여기로 넘어갑니다. f'x와 관련된 요소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의 관계와 관련된 걸 하나 배웠습니다.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그걸 뭐라고 불러요? 평균값 정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어떤 평균 변화율은 항상 그것에 대응되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런 걸 배웠는데 걔는 무슨 조건 하에서 된다고 했어? fx가 미분 가능한 조건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경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fx가 당연히 미가가 돼야 되겠죠. 자, fx가 미분 가능, 즉 도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에 한해서 이러한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평균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에 대응되는 미분계수가 있는 거니까 항상. 자, 그럼 집합상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의 집합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 거야? 평균 변화율이 미분계수에 포함되는 거야? 미분계수가 평균 변화율에 포함되는 거야? 혼란스럽죠? 자, 평균 변화율에 있는 모든 원소는 미분계수에도 있어요. 맞아? 왜냐면 평균 변화율은 무조건 미분계수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미분계수에 있는 모든 원소 중에 내가 평균 변화율이 아닌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돼요. 평균값 정리의 특징상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보다는 조금 더 집합상 큰 포함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내가 평균 변화율이 양수면 증가한다며. 그러면 미분계수가 만약에 양수면, 즉 f'x가 만약에 양수면 당연히 평균 변화율은 양수겠지. 그죠? 왜냐면 당연하다고. 얘가 양수야? 그래? 그럼 너도 당연히 양수? 그래, 너가 양수? 그럼 증가. 이렇게. 그지? 근데 실제로는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를 f'x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사실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등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얘가 어디에 속하냐면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 여기에 속한다고. 미분계수에 있는 애들 중에서 평균 변화율이 아닌 원소가 바로 이렇게 같은 순간이 들어가면 괜찮다고. 예를 들어볼게. 자, x3승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시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x3승이라는 이 함수는 잘 보시면 증가 함수예요. 왜 그럴까? x1보다 정의상 어떻게 한다고? 너보다 x2가 크면 x1의 3승과 x2의 3승을 비교하면 되잖아. 근데 당연히 세제곱이니까 네가 더 큰 게 맞지. 증가하는 거 맞지. 근데 미분계수는 어때? 0이 된 순간이 있지.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0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0이 되는 기울기와 동일한 평균 변화율이 이 그래프 내에서 찾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컨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딴 게 나와요. 나 이런 함수도 나와. 이렇게 상수함수인 구간이 나온다고 갑자기 띡. 그럼 여러분한테 야 이거는 증가함수냐 아니냐 물어보면 몇몇 아이들은 접선의 기울기 0보다 다 커나 같은데? 그럼 증가함수인데요? 이 지랄을 해요.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이 등호가 들어가는 거는 졸라 이례적인 케이스야. 딱 한 점에서 잠깐 반짝 그리고 졸라 증가한다고. 다 증가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한순간에선 접선의 기울기 정도는 0이 되는 것까지만 허용을 하겠다는 거고, 얘가 연속적으로 0이 되면 당연히 두 점을 연결을 하면 평균 변화율이 0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이런 거 내신에 나오면 애들 안 틀릴 거 아니? 얘는 증가하는데 안 된다고. 얘는 증가함수가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f'x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증가함수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여기다 뭐라고 써냐면 단 상수 함수는 제외를 합니다. 일부가 상수함수가 되면 우린 제외하셔야 된다고. 얘는 상수함수죠. 일정하게. 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수함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 구간에서만 상수함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순간에서는 평균 변화율이 0이 되기 때문에 증가한다고 말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됐죠? 하지만 그것 이외에는 우리가 이 미분계수의 집합이 평균 변화율의 집합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0이 되는 순간이 반짝 들어가도 평균 변화율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는 증가하기 위한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는 이 미분계수 자체가 얼마인지가 되게 중요했어. 왜? 그게 접선의 기울기를 뜻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그 자리에 뭔가 기울기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오늘은 부호가 핵심이에요. 부호. 오늘은 f'x의 부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런 날이라고. 이 부호가 도대체 무슨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보니까 양수야? 0보다 커 나왔대. 증가하는구나. 다시 0보다 작아져? 감소하는구나. 증가하다 감소하는구나.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래프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방부등식도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가야 된다고. 자, 넘어갑니다. 됐죠? 감소는 다 거꾸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증가 감소는 결국에는 f'x에 대한 기울기를 보는 건데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 도함수의 부호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이고, 두 번째는 요 극대극소 개념이 교육과정상 아주 여러 번 바뀌었어요. 여러 번 바뀌었고 지금의 개념은 가장 수학적으로 엄밀한,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데, 자, x는 a에서 극대이다, 극소이다. 요거에 가장 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h, 양수 h에 대하여 a 빼기 h, a 플러스 h 열린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x가 fx 작거나 같다 fa를 만족한다. 자, 교육과정상 이게 왜 많이 바뀌었고 수학적으로 이게 왜 엄밀하다고 하는지 보이나요? 표현들이 상당히 껄끄럽죠, 그죠? 옛날엔 뭐라고 그랬냐면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야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실제로 그게 교육과정 그 교과서상 정의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는 조금 더 다른 케이스들도 존재하고 이제 대학교에 가시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 방식으로 이제 다 통일이 됐습니다. 한 2014년도인가에 통일이 됐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얘는 정의부터 등호가 들어가요. 재밌게도 극대라고 해놓고 FA가 FX보다 큰 게 아니라 크거나 같아도 돼요. 등호가 들어가도 돼.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즉 예컨대 봐봐.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이런 식으로 너가 A라고 했을 때 어떠한 적당한 H 양수를 잡아서 A 빼기 H라고 잡고 A 플러스 H라고 잡는다고 치면, 잘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모든 임의의 X들이 다 하나같이 FA, A에서의 함수값보다는 더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근데 그림상 어때요? 그렇죠? 그죠? A에서의 함수값인 빨간 선분이 초록색보다는 더 크거나 같은 게 맞죠. 이것이 극대이기 위한 조건이에요. 당연히 극소이기 위한 조건은 이 부등호의 방향만 바뀝니다. 그건 특별히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극대극소의 정의이기 때문에 아주 신기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자, 극대극소도 그렇고 증가 감소도 그렇고 원칙적으로 함수의 연속성, 미분 가능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미분 가능할 때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원래는 요 정의를 가지고 판단을 하되 미분이 가능하면 도함수를 이용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원래 정의대로 일단은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 자,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가 x는 a래. 자, 그럼 x는 a에서 극대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저거 아니라면 왜 아니야? 자, 연속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죠. 보시면 자, 이 주변에 있는 얘네랑 비교해 보세요. 어때?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게 맞죠? 그래서 이거 극대예요. 연속성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분 가능성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뾰족하게 내가 해놨지?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떨까? 자, 만약에 x는 a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a에서 극대이다, 극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극소죠. 잘 보세요. 내가 어떤 h라고 그랬어? 이 h라는 범위는 아주 작게 잡을 수 있어요.
졸라 작게 잡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예컨대. 그럼 어때? 얘네는 얘보다는 분명히 커 나가죠. 얘가 더 작거 나가죠. 그러니까 극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요 상수함수 요거. 자, 이런 함수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자, 세 점을 찍어 볼게요. 여기 A, B, C. 자, 다음 중 극대인 것을 골라라. 다음 중 극소인 것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자, 극대인 거는 누구를 골라야 돼요? 누가 극대예요? 누가 극대예요? A, B가 극대입니다. 왜? 주변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지? 잘 봐. 이 점에서의 함수값은 잘 보시면 주변에 있는 얘네랑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크거나 같은 게 맞죠, 그죠? 심지어 얘도 어때? 너도 주변에 있는 함수값과 비교를 해보시면 역시 크거나 같은 게 맞지. 그렇기 때문에 너도 가능하고 너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얘는 안 되죠? 왜? 얘는 이 오른쪽이 얘보다 크잖아. 안 된다고. 그 대신 C는 뭐가 되겠어? 극소가 되죠. 그 대신 극소. 그래서 개신기하게 극대이면서 극소인 점이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상수함수 위에 있는 점들은 극대이면서 동시에 정의상 극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학적으로 엄밀해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는 어색하다고. 상수함수인데 갑자기 이게 극대극소라고? 아까 증가감소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극대극소는 된다고? 정의상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극대극소는 처음 정의부터 등호가 들어가고, 우리 증가감소는 등호가 어느 시점부터 들어갔냐면 선생님이 도함수로 바꾸면서, 그죠? 원래 정의에는 x1, x2, fx1, fx2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기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그 정도를 딱딱딱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형태도 예전에 이 지역에서 내신으로 기니디 같은 걸로 다음 그래프 fx는 극대가 되는 정수 x가 뭐 3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이 구간의 길이가 뭐 2짜리로 주고, 그럼 이제 하나 두 개인데 사실 3개라고 해서 틀리고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많이 틀렸던 그런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정의가 중요해요. 자, 여기서 다시 넘어가야지. fx가 미가야. 그러면 우리는 f'x를 토대로 우리가 요 극대인지 극소인지 여부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수함수인 구간을 제외하면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기본적으로 매끄러운 함수이기 때문에 극대인 형태가 이런 데가 극대가 되고 이런 데가 극소가 나온다고. 주변보다 커나 같은 작거나 같은, 그죠? 우리가 말하는 사실은 이 F'X 이쪽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게 되는 녀석들은 단순하게 미분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수투는 다항함수를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주로 다항함수에 대해서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상수함수인 구간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서 극대가 됐는데 잘 보시면 극대가 되기 위해서 증가를 했지. 그 직후에는 감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F'X 입장에서는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사실은 등호는 이렇게 빠지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이 순간이 는 0인 순간이죠. 그래서 중간에 0인 순간을 거쳐가면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라고 불러요.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극값을 가진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극대가 되고, 거꾸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호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요 F'X가 설령 0이 되더라도 극값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 다항함수 기준에서는 상수함수가 아닌 이상은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을 때만 그 값을 갖는다는 거는 찾았어, 그지? 그러면 우리가 F'X가 0, 2,
f'a가 0이면 fx는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진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 명제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미분 가능한 f에 대해서 상수함수 아니라고 하고.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지금 보니까 극대극소 있을 때 항상 f'이 0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항상 0 되는 거 맞죠? 일단? 근데 0 된다고 해서 꼭 그 값이 될까? 이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럼 미분계수가 0이 되지만 그 값이 안 될 수도 있나? 즉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까 보여드렸던 x3승 같은 거. 자, x3승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여기서 f'x가 0이 나오지, 그지? 근데 이쪽에서도 f'x가 0보다 크고 이쪽에서도 f'x가 0보다 크다고. 너의 도함수 입장에서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다시피 0이 되기는 하지만 부호가 안 달라졌죠. 그죠? 플러스에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잠깐 0 되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는 그 값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분 가능한 fx 기준에서는 fx가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진다와 이 집합이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f'a가 0이다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즉 네가 0이면서도 그 값이 아닐 수 있는 이런 원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x3승 같은 이런 케이스. 하지만 여러분한테 뭔가 문제에서 자 fx가 극대가 되는 x값을 구하시오 혹은 극소가 되는 x값을 구하시오 해서 구하라고 했어. 그리고 fx를 다항함수를 줬어. 미분 가능한 거를. 그러면 최소한 너네가 찾는다면 모든 x 중에서 찾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극값이 되는 a를 찾으려면 누구 중에서 찾겠어? 당연히 얘 중에서 찾지 않겠니? f'a가 0인 것 중에 찾아야 그 중에서 그러고서 이제 판단을 하겠지. 이 새끼는 부호 변화가 없네? 얘는 아니고 버리고? 얘는 부호 변화 있네? 얘는 극값이고 이런 식으로 취하고 버리고 한다고. 미적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이게 극대극소의 정의입니다. 됐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오늘 개념 거의 다 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함수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 fx는 x3승 빼기 3x 제곱 더하기 1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아직은 뭐 그릴 수 없어도 우리가 너를 이용해서 f'x의 도함수, 즉 fx의 도함수를 일단은 구할 수가 있어요. 미분을 해보시면 3 x제곱 빼기 6x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러분이 도함수는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도함수를 그려보시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됩니다. 이렇게 0이랑 2가 나오는데 자, 0일 때 일단은 도함수가 0이 되는 걸 찾았어요. 그죠? 그리고 f'x에 우리는 무엇을 관찰하는 단원이라고 했냐면 분명히 오늘은 부호를 관찰을 하는 단원이에요. 부호를 봤더니 너는 양수이고 다시 음수가 됐다가 0을 거쳐서 음수가 됐다가 다시 0이 됐다가 다시 양수가 되죠. 즉 그래프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는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다가 다시 증가를 하는 상황이니 이런 모습을 띱니다. 요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의 부호 변화를 보니까 0에서는 극대이고 2에서는 극소예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쪽 단원에서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주로 3차 함수가 나옵니다. 왜 3차 함수가 나오면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잖아. 그지? 2차 함수는 너네가 할 줄 알잖아. 2차 함수는 다룰 줄 안단 말이야. 얘가 실근이 어디서 있네만에 부호가 어떻게 되네만에 판별식을 가지고 실근의 존재성을 판단하네만에. 그래서 이쪽은 거의 3차에 따른 미분한 2차의 형태를 여러분이 잘 다룰 줄 아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4차 이상, 4차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4차는 도함수가 3차가 되겠죠.
3차에 대한 해석을 하면 3차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3차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자세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단원에서는 주로 3차에 대한 증가 감소를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가 되거나 혹은 4차가 미분이 된 3차가 인수분해가 되게끔 출제를 해요. 됐죠? 자, 문제를 조금 볼까요? 이제 조금 보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오늘은 준우가 잘 자네. 준우가 원래 잘 안 자는데 어제 늦게 잤지 너 또. 어제 또 게임하다 늦게 잤지. 공부? 그래? 봅시다. 자, 오늘 개념 별거 없죠. 오늘 개념 그냥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증가감소, 극대극소. 각각의 기본 정의, 각각이 미분 가능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렇게만. 그러니까 그게 근데 헷갈리면 안 돼. 이게 미분 가능할 때에 대한 해석인지 아니면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보시면 자, 1번. 다음과 같은 함수. 너가 자, 구간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밑줄.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 자,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려면 f'x가 크거나 같다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실수 전체라는 거예요. 실수 전체. 즉 부등식을 풀되 실수 전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하면 돼.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어떤 게 나오냐면 4-1번 잠깐만 볼까요? 4-1번 잠깐만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열린 구간 1부터 3에서 라고 돼 있죠. 그 구간에서 부등식을 만족하게끔, 즉 이쪽 파트는 거의 대부분이 수학상에 나오는 2차 방부등식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잘 안 된다? 내가 1학년 때 열심히 놀았구나 이런 겁니다. 자, 해볼게. 그럼 요거 미분해 보시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 자, 이렇게 나오죠? 너가 커 나갔다 0. 자, 여기서 판별식을 무지성으로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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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된다? 왜 된다?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되는 때는 언제다? 범위에 제한이 있을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너는 범위 제한이 있네? 없네부터 잽싸게 보고 없네? 그냥 무지성 판별식 써도 상관없다. 판별 쓰시면 돼요. 그냥. 이건 니네가 할 수 있잖아. 넘어갑니다. 자, 밑에 괄호 2번도 마찬가지죠. 자, 얘는 중요한 건 뭐냐면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감소니까 자 이렇게 됐을 거야. 그래서 미분을 해보시면 마이너스에 더하기 이렇게 되고 너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어차피 판별식 입장에서는 똑같죠. 맞아요? 지금 부등호의 방향은 다르지만 애초에 판별식이라는 게 뜻하는 바가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별식의 부호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요거고 요거 아니면 요거고 얘도 어차피 요거 아니면 요거라고. 즉 보시다시피 판별식 입장에서는 둘 다 0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계산하면 끝나겠죠? 넘어갑니다. 밑에 2번. 자, 함수 fx는 어쩌고 돼 있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밑줄. 역함수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일단 정확한 조건은 뭐죠? 1대1 대응이 돼야 되죠. 그죠? 자,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1대1 대응이라 하면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을 것. 근데 1대1 함수이기 위한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연속 함수의 경우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증가하다 감소하면 함수값이 서로 같은 순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역함수 밑줄치고 1대1 대응 밑줄 그 밑에다가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그 중에서도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하지만 풀이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는 거야. 지금 1-1번에서도 0보다 커 나갔다, 0보다 커 나갔다, 밑에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쓱 보고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3a
0보다 크거나 같다 써주시고 판별식 역시 0보다 작거나 같다 써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3번 보시면 3번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세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해석해보세요. 서야가 왜? 1대1 함수 중에서도 연속 함수는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거나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해야 된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1대1 함수가 이런 거잖아. 우리가 하나의 x값에 하나의 함수값만 대응이 돼야 되거든. 근데 자, 예컨대 정의역이 이렇게 원소가 4개가 있어. 그럼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야. 함수값끼리 같은 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가 있을 수가 있다고 이런 건. 근데 연속함수가 아니잖아. 연속함수면 예컨대 이런 식으로 되면 함수값이 같은 게 존재한다. 증가하다 감소하면. 그래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는 표현이라고. 연속함수일 때. 연속함수라는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임의의 실수 너에 대해서 y는 t와 다음과 같은 곡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고 gt라는 그 함수 자체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3차 함수 사실은 개형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개형이 있는데 만약에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는 실근의 개수를 관찰을 할 때 자 밑에서부터 t값이 올라온다고 치면 1111 접할 때가 2, 3333, 2, 1111 이런 식으로 값이 서로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개수로 정의된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개수가 달라지면 1에서 갑자기 2로 바뀌기 때문에 그 순간은 무조건 불연속이 나옵니다. 그죠? 저번에 이제 함수의 극한다운 할 때만 이렇게 그려가지고 했던 거 있죠. 그래서 토막토막 잘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요때 접할 때 불연속, 요때 접할 때 불연속, 불연속점이 2개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생겼으면 무조건 몇 개야? 1111111 이렇게 나온다고. 아, 그렇다는 건 이 GT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근의 개수가 하나짜리인 형태가 나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나오려면 역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씩 써주시면 돼요.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미분에서 판별식 끝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 유형이라서 쉽죠. 자, 이제 4번 보시면 4-1번 보시면 이번에는 범위가 실수 전체가 아닌 범위로 살짝 제한을 하고 있어요. 여기부터가 이제 여러분의 수학상 실력이 좀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 보시면 다음과 같은 fx가 열린 구간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해봐라. 자, 열린 구간 1부터 3 밑줄. 그럼 f'x 너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단 구간 1, 3에서입니다. 이 구간에서만 저게 성립하면 돼.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해봤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a 작거나 같다 0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풀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릴 수 있죠. 대칭축이 1이죠. 1 그죠? 요거 대칭축 그냥 1 나오고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죠. 숑 1부터 3이니까 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러니 너가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렇게 0이 지나가고 요거 3에서의 요 값이 이 자리에 들어올 텐데 3 넣어보시면 9 더하기 2a 나오나요? 이 값이 0보다는 작거나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죠? 이렇게 끝이죠. 요 범위에 속하면 저 구간 내에 있는 요 도함수들이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고 감소한다는 의미죠. 4-2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쪽은 결국에는 제한범위 있는 이 형태가 훨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응? 일단 그려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응. 이거 2a입니다. 여기 3에서의 함수값 3 넣은 거예요. 3 들어가면 2a 더하기 9가 나와요. 요 값이 얘보단 아래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라.
왠지 좀 이따가 저녁 시간 주고 밥 먹고 다시 볼 것 같은 기분인데 아니죠? 자, 날짜 감각이 없어. 자,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저 부등식이 성립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봤어. 이렇게 생겼겠지. 자, 이렇게 생겼고 대칭축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a 나오나요? 마이너스 3분의 a. 자,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지? 근데 불행히도 이 마일과 1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굳이 나눠서 푼다면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사실은 이 꼭지점은 알바야. 이 꼭지점은 어차피 최대인데 얘는 알바가 아니야. 어차피 언제만 알바야? 마일일 때랑 1일 때만 알바야. 얘네를 넣었을 때만 성립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 구간에 있는 이 2차 함수의 가장 작은 값이 너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얘네만 대입하면 된다고. 얘는 어차피 최소가 될 일이 없어요. 얘가 그래프가 뒤집어져 있었다면 당연히 봐줘야 되겠지, 그지? 근데 얘는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라고. 근데 이거를 내가 이대로 풀기가 싫어. 그러면 이걸 넘겨서 푸는 것도 방법이야. 나는 이 방법을 되게 선호해. x제곱 더하기 9 커나 같다 2a x. 그럼 잘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그리기가 상당히 수월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너가 풀마일 들어가 보면 6 나오나? 자, 이렇게 생겼거든. 너가 9고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얘보다는 2ax가 좀 아래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지. 즉 요렇게 지나가거나 요렇게 지나가거나 그 사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요때 기울기가 얼마냐면 6이고 요때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2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분리해서 그려서 해결한다. 수원 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넘어갑니다. 5번 한번 해보세요. 우리 좀 이따 쉴 거니까 좀만 기다릴까? 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준아 5번 풀어봐. 구간에서 증가 감소니까 구간에서 도함수의 부호를 준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부호는 도함수에 해당하는 2차 함수의 실근의 위치와 관련돼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근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수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영원히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의 분리예요. 보면 영원히 못해요. 근의 분리를 어김없이 못합니다. 중하위권이면. 못하면 그냥 중하위권 이하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사실은 상위권도 근의 분리를 가끔 못할 때가 있는데 물론 보통 상위권이면 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기본기 중에 하나이고. 자, 보세요. 1부터 2에서는 감소, 3보다 클 때는 증가죠. 일단은 너의 그래프인 f'x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했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2차 함수를 그냥 그려주세요.
그려놓고 1부터 2에서는 감소하고 3에선 증가하려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자, 1이 한 요쯤에 2가 한 요쯤에 3이 한 요쯤에 있으면 딱 될 것 같아요. 그죠? 즉 1보다 작은 실근 1개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실근 하나가 나오면 이쪽에서는 양수가 되는 거 맞죠? 이쪽에서는 음수되는 거 맞죠? 감소, 증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그래서 실근의 위치상 1이랑 2를 넣으면 0보다는 작거나 사실은 같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3을 넣었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F' 1은 0보다 작거나 같고 역시 F' 2도 0보다 작거나 같고 F'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참고로 등호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지나가도 이쪽이 양수인 데는 변함이 없죠. 그죠? 어차피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요거 세 가지를 연립하시면 돼요. 여기다 넣고 연립을 해서 풀어내는 문제. 연립은 니네가 해보시면 됩니다. 자, 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보시면 다음과 같은 함수가 열린 구간 마이부터 a까지 감소할 때 그 양수 a의 최대값은, 얘는 좀 쉬운 이유가 뭐냐면 f'x 도함수 자체가 정확하게 구해져요. 미분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9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요거 그래프 그려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근을 갖고 우리가 마 a부터 a까지 감소한다는 건 그 구간에서 음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마 a가 여기 있으면 a는 이쪽에 있을 것이고 당연히 a와 3의 관계는 a가 3보다는 좀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최대 3까지 가능하다. 여기까지 가는 건 괜찮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3인 거죠. 3. 이렇게. 자, 10분간 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우리 6번까지 했죠. 7번 보세요. 7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아주 어렵진 않고요. 자, 보시면 fx라는 함수가 이번에는 절대값 나왔죠. 절대값은 늘 이제 조금 여러분이 싫어하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너가 밑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미분해서 판별식을 쓰고 싶었는데 절대값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자, 일단은 fx라는 함수를 두 가지로 나눠 주겠습니다. 너는 x3승 6x제곱, 그 다음에 너가 플러스로 나올 때는 15x, 너가 마이너스 30a 플러스 3까지 플러스 3. 자, 요게 언제냐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이 상태이고 너보다 작으면 15 곱하기 2는 30. 여기가 미안. 여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 자리가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더하기. 자, 다음과 같이 생겼죠. 얘가 잘 보시면 2a에서 분명히 미분이 안 될 거야. 이거 미분해서 2a를 갖다가 넣어보시면 위아래가 서로 이제 다르게 나오거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지금 여러분이 형태를 잘 보시면 절대값이 있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x3승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3이라는 3차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랑 절대값 함수랑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3차 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고 절대값 함수는 2a에서 분명히 미분이 안 되는 함수예요. 그럼 미분이 안 되는 거랑 미분이 되는 거를 서로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미분이 안 되겠죠. 왜냐면 좌밑끼리 더하고 우밑끼리 더해보면 분명히 안 되거든. 그래서 얘는 미분이 안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 방에 미분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하면 좋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고 구간을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이때 x가 2a보다 클 때가 됩니다. 등호는 안 들어가요. 왜냐면 등호가 들어갈 때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이거를 만족을 하면 된다는 거야. 즉, 요 범위에서
너가 0보다 커나 같으면 되고 이 범위에서는 너가 0보다 커나 같으면 돼요. 근데 잘 관찰을 해봤더니 얘는 보니까 판별식 자체가 처음부터 0보다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너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미 해결이 됐다고. 두 번째는 얘가 0보다 커나 같은 건데 얘 같은 경우에 3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돼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너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너를 만족하는 거는 요 범위인데 네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즉 2a가 마이너스 5보다는 좀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림상 이렇게 나와요. 이쪽이 성립하는데 2a가 여기 미안 이렇게 그래서 2a가 이런 식으로 하지만 뭐 해 자체는 똑같아요. 해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고 끝내는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끝났죠.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y절편만 GT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배웠던 거랑 똑같죠. 자, 접선의 y절편 밑줄 한번 쳐볼까요? 접선의 y절편. 여러분이 이제 수투와 미적을 좀 많이 풀다 보면 접선의 y절편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접선의 y절편은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GT는 항상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더하기 ft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겠니? 접선의 방정식이 뭐지? y는 f 프라임 t x 빼기 t 더하기 ft 이렇게 돼 있거든. y절편이라는 건 x에다 뭘 넣으면 돼요? 0을 넣죠. 그럼 f 프라임 t랑 마t랑 곱해져서 요게 남고 바깥에 ft가 있었겠지. 그래서 요 식이 나옵니다. 사실은 요거를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사실은 편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서 GT를 구해볼게. 마이너스 T에 F 프라임 T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T 플러스 A가 되겠죠? 이렇게 더하기 FT니까 T3승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T 제곱 더하기 AT 자 이렇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에 2t 3승 더하기 a 플러스 2t 제곱 이렇게 나와요.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됐죠? 계산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이 0부터 5에서 0, 5에서 증가하고 싶대요. 증가 즉 너의 도함수인 g't 입장에서 마이너스 8t 제곱 더하기 2 a 플러스 2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에서 이렇게 된다. 어디죠? 미안. 이렇게 그랬을 때 a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어쨌거나 요 식은 두 개의 실근을 갖죠. 물론 중근일 수도 있겠지.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중근일 수도 있고요.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근데 0부터 5에서 증가하려면 0, 5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이에서 양수가 되려면 즉 0 넣고 5 넣고 성립한다 끝입니다. 0 갖다 넣어주시면 0일 때 0보다 크나 같다 맞죠? 자, 5 넣습니다. 5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6 곱하기 25 더하기 10 a 플러스 2 크나 같다 0 끝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려서 판단을 한다. 요거 이해가요? 접선의 y절편부터 시작한다는 점 이외에는 앞에서 했던 유형이랑 크게 차이는 없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함수의 증가 감소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극대극소가 나오고 볼게요. 자, 9-1번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의 경우에는 극대극소를 찾기 위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순간을 본다고 했죠. 왜 0이 되는 순간을 본다고 했냐면 어차피 극대극소가 되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그 경계값이 바로 0일 때거든. 그지? 그래서 그 중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9-1번 보시면 미분해서 f'x 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는 0인 순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려서 해볼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너가 2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는 극값을 구하라고 했자. 극값 동그라미. 극값은 극대 혹은 극소인 순간의 함수값을 뜻해요. 그래서 마일이랑 이다가 아니라 요거 마일에서의 함수값이 극대가 될 것이고, 왜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우리 함수의 증가함수 입장에서는 증가하다 감소하는 형태, 다시 증가하는 형태라서 여기가 극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f-1이 극대 값이라고 부르고 f2가 극소 값이 됩니다. 극대극소를 달라고 한다면 뭐 fx는 마이너스 1에서 대입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0 나오나? 0 나오죠? 0. 그죠? 마이너스 1에서 0이라는 극대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0을 가진다. 보통 그냥 극대, 0, 극소, 몇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괄호 2번은 4차 함수죠. 4차 함수. 역시 미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좀 쓸게요. 미분해 보시면 4x 3승 마이너스 4x는 0 이렇게 된다고. 자, 인수분해 되죠. x랑 x제곱 빼기 1이니까 x 빼기 1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어디서 극대극소인지만 알면 대입하면 각각의 극대극소값이 나오는데, 그럼 x 입장에서는 0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가 가능하죠. 근데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잘 생각해봐. 값이 지금 0, 1 마일을 기준으로 해서 0, 1 마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달라지는 상황이거든. 이쪽 동네에서는 부호가 뭐였을까? 0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 너도 음수, 너도 음수니까 마이너스였겠지. 그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순간 얘만 양수로 바뀌고 얘네는 여전히 음수니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부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즉 0일 때가 에이? 순서가 이상하잖아. 이 뭐야 그림이. 죄송. 그죠? 순서대로 이렇게 있으면, 그렇지, 이렇게 있어야지.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극소, 극대, 극소가 나와요. 그래프를 뭐 그려준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W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각각 대입해서 함수값 찾으시면 끝.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fx가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알파와 베타에서 극값을 가질 때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고, 어쨌거나 알파 베타에서 극값을 가진다는 것은 f 프라임 알파도 0이 돼야 되고 f 프라임 베타도 0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꼭 그 점에서 극값을 가지는 건 아니었지만 미분이 되는 함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극값을 가지면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 그냥 미분해서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으시면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는 0, 즉 알파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와요. 알파는 뭐 마일, 베타는 1 아무렇게나 정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두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뺀 거 2분의 또 함수값끼리 서로 빼주면 되잖아. 함수값끼리 빼보시면 1 들어가면 얼마 나오냐면 얼마 나와요? 3 나오나요? 그죠? 3 빼기 마일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는 2짜리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11번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풀어보세요. 함수 주고 응? 응.
4차함수예요, 우리. 이거 4차함수야. 도함수는 3차죠. 선생님은 요걸 그린 거예요. 요거. 원함수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묻는 거죠. 결국에는 어디서 극소를 갖는지를 찾는 능력과 그 다음에 2,f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능력, 이렇게 두 가지만 할 수 있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니까. 자, 보시면 fx는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자,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어디서 극소를 가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마일과 3에서 끈을 갖죠. 극소가 된다는 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는 요 순간이 극소가라고 했고,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면 원함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3일 때 극소라는 건 찾았어요. 3을 대입해서 우리가 찾읍시다. a, b는 3, 마이너스 9 나오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9 나오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f2에서 접하는 직선을 구해서 뭐 계산을 해달래. 그럼 2에서의 접선을 구하려면 기울기 대입해 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3 x 빼기 2 더하기 2, 대입을 해보니까 3분의 8 빼기 10 나오나? 3분의 8 빼기 10 나오죠. 그죠? 3분의 8 마 4 마 6 이렇게 나오죠. 3분의 8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0이 나오나요? 이렇게. 요게 이제 우리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잘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해주겠지만 문제를 뒤에 걸 좀 풀려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써놓으세요. 점이랑 직선만 맞게 구하셨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이후에 설마 계산을 틀리는 사람은 없겠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은 함수 fx는 이제는 여태껏 우리는 함수를 주고 극대극소를 찾아봐 였고, 여기서는 이제 극대극소를 주고 미정계수를 결정해봐 이런 식인 거지. 자, 너는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4를 갖고 2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그 극대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조금 나중에 약간 심화 개념을 배우시면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3차 함수 그래프 개형할 때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알려드릴 텐데, 그거 하면 이제 이런 건 더 쉽게 구할 수 있긴 한데, 지금은 뭘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f 함수값 하나 알려줬죠. 1에서의 값이 마이너스 4인 거고, f'1과 그 다음에 f'2가 각각 0이 돼야 되죠. 이런 상태인 겁니다. 요렇게 식을 3개를 준 거예요. 근데 미지수가 현재 몇 개냐면 정확히 3개지. 식 3개, 미지수 3개니까 연립하면 반드시 나올 거라는 게 보이는데, 이거를 대입해서 무지성으로 연립하시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냐면, 원래가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짜리잖아. 그러면 요 f'1과 f'2가 0이 되는 이 f'x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사실은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6이었을 것이고 1과 2를 근으로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랑 여러분이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미분을 한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랑, 자, 계수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계수 비교하시면 AB 값 간단하게 구해지고 마지막으로 F1 대입하시면 C 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ABC 이렇게 구하시면 극대값은 언제가 극대인 거야? 2에서의 함수값 F2 구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밑에 괄호 2번도 똑같고 넘어갈게요. 13-1번, 2번 뭐 비슷하니까 넘어가고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역시 뭐라고 줬냐면 다항함수 밑줄 fx에 대하여 gx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 gx가 x는 2에서 극대값 32를 갖는다고 할 때 f'2의 값을 구해볼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럼 기본적으로 gx 입장에서 2에서의 극대값 32를 갖는다는 얘기는 g2는 32가 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f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둘이 곱한 x제곱 더하기 2x 곱하기 fx도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인 gx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g'2가 0이 되었을 거라고. 그래서 다항함수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미분 가능성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g'2가 0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뾰족할 때도 그 값일 수 있다고 했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됐대. f'2의 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식 두 개 쓰면 되지. 첫 번째, 너는 우변에다 2 넣으시면 8f2 나오나요? 8f2 이렇게 나오고 너는 미분에서 2를 갖다 넣을 거죠. 자, 미분해 보시면 곱의 미분법 2x 더하기 2 fx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자, 요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다가 2를 갖다 대입하시면 너가 6f2 나오나요? 더하기 요 자리가 4 아니지 8f'2가 나오겠죠. 근데 너는 나와 있으니까 대입하시면 요 f'2가 구해지는 이런 미분법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15번도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고 16-1번 여러분이 한 번만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16-1번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본기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뒷부분을 하면서도 극한으로 줄 때도 있고 미분계수 같은 걸 줄 때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카메라 들어가면 어떻게 움직이는 부분 어떻게 못하죠?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시간을 돌릴까? 어떻게 할까? 아, 카메라 돌아가면 그냥 얘기를 하세요. 혹시나 자기가 살짝 쳐가지고 돌아갈 때가 있거든. 왜냐면 저 거치대 자체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이 그냥 그때 가서 수정하면 돼요. 아까 근데 몇 문제 안 돼. 화면이 정확히 반이 잘렸거든. 여기부터 찍혀요. 여기부터. 지원아 미안해.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결석생이 영상을 본다고 했는데 여기부터 보입니다. 여기부터 이만큼. 그래서 여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1, 2번 못 봤고 3, 4번 보고 5번 못 보고 6번 보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화가 났을 수 있는데 개념 설명은 다 했으니까 사실은 문제풀이 안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응. 뭐? 이거?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넣은 거예요.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f'x를 구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f'2의 값을 구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을 한 상태에서 얘가 원래 얘는 g'x죠? 이게 g'x거든? 거기다 2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얘는 여기 나와 있잖아. 대입하면 얘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16번 보시면 3차 함수인데 가번 조건에 따르면 어떻게 해석한다? fx는 뭐다? 최저차가 마이너스 12x다. 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여러 번 했죠. 0으로 가는 극한은 최저차의 개수 b. 그러면서 x는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는 거는 f 1은 마이너스 7이고 f 프라임 1은 0이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근데 요 위의 차수들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x 3승 더하기 bx 제곱. 자, 미지수 두 개죠. 식 두 개죠. 당연히 대입하면 나오겠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 빼기 12가 나오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미분해 보시면 3a 더하기 2b 빼기 12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대입하시면 끝난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비슷하긴 한데 괄호 2번 요 맨 밑에 것만 동그라미 한번 칠까? 16 괄호 2번에 맨 밑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3 더하기 h 빼기 3 f3 빼기 h 이거 무슨 표현이라고? 그죠? 3에서의 좌우 미분계수의 합입니다. 원래 x는 3에서의 좌우 미분계수 합 써주시고요. 근데 다항함수 fx잖아. 즉 미분 가능한 fx잖아. 그러니 좌우 미분계수가 서로 같고 그것은 f'3이 되겠죠. 즉 사실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이 f'3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죠? 넘어갑니다. 거의 다 했어요. 자, 17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함수가 x축에 접할 때 너가 x축이랑 접할 때 모든 상수 k값을 구해봐라. 어쨌거나 얘는 접한다로 여러분이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극대 혹은 극소값이 0이다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지금 x축과 접할 때 어디서 접하는지는 모르는 상황.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여러분이 찾아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너의 극대 극소가 되는 순간이 이제 함수값이 0이 되는 걸로 잡으셔도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6x제곱 9x 더하기 k. 자, 이거의 극대극소가 어딘지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해줍니다. 일단 이렇게 는 0.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x는 언제 극값을 갖냐면 1이랑 3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인수분해 됐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는 아까 3차 함수 선생님이 얼핏 그려드렸는데 도함수 입장에서 여기가 1이고 3이면 극대고 극소죠. 뿔마니까 극대, 마 뿔이니까 극소. 그래서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생긴 함수가 x축과 접한다는 거는 이렇게 x축이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즉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이라는 소리라고. 이거를 편의상 fx라고 부른다면 문제의 조건은 그냥 야 f1이 0이거나 f3이 0이면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예요. 풀어주면 되겠죠? k값 두 개 나오죠.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바로 2번 보시면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인 3차함수 fx가 자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고 2에서는 x축과 접할 때 자 x축과 접할 때 밑줄 보니까 x축과 접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건 어디밖에 없어 사실은 3차함수에서는 극대 또는 극소인 순간밖에 없어. 왜 그래? x축이라는 건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거야?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0짜리인 거야. 0짜리. 즉 기울기가 0인 순간들이 x축과 접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극대가 하나 있다고 했으니 나머지 하나 접한 순간은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x는 1에서 극대고 x는 2에서 극소이면서 그 극소 값이 0이란 소리예요. 즉 1-2번은 어떻게 17-2번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f'1이랑 f'2가 둘 다 0이면서 동시에 f2가 또 0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x는 2에서 뭘 갖기 위한 표현이냐면 중근을 가진 표현이에요. 맞죠? fx에 대한 해석상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fx는 최고차항 계수는 1짜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x 빼기 2에 제곱을 인수로 갖고 x 빼기 알파 이렇게 쓰되 마지막으로 미지수는 너를 가지고 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미분해서 1 들어가서 0 되면 알파 값 나오고 끝나요. 고배미분법 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식을 3개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수정리로 쓰시는 게 훨씬 깔끔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8-1번 볼게요. 18-1번 보시면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물음을 답하여라. 바로 1번.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질 때 밑줄.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질 때 어쨌거나 극대극소가 있으려면 잘 보시면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 개형인데 이렇게 부호 변화가 두 번 있다는 것은 사실은 x축과의 관계에 있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반드시 가지라는 소리죠. 그래서 극대극소값을 가질 때 밑줄 치시고 f'x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써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f'
x의 판별식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미분해서 판별식 쓰고 땡입니다. 이게 왜 판별식을 쓸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해달라고. 자,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다? 도함수의 부호에 대한 얘기인데 그 부호가 바뀌는 시점이 두 번이 존재하려면 당연히 0이 되는 시점이 두 번 존재해야 되고 2차 함수가 두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우리는 판별식이라는 도구로 해석을 한다고. 됐죠?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미분해서 해보세요.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자, 밑에 괄호 2번은 뭐라고 쓰면 돼, 그러면? 극값을 갖지 않을 때라고 돼 있어. 당연히 뭐겠어? 판별식이 0보다, 아하, 작거나 같다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같으면 접하지. 접하면 부호 변화는 없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극대극소는 둘 다 있거나 아니면 3차식에서는 극대극소가 아예 없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동일한 종류의 유형이 바로 19번에 나와 있는 이 문제이고 19번보다는 20번이 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20번을 풀어보세요. 19번은 방금 18번이랑 똑같아요. 첫 번째 해서 도함수 판별식 0보다 크고 두 번째는 도함수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고 교집합 끝이고 20번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두 문제하고 마치겠습니다. 수도 숙제해야지. 내일 하나 먼저 하게. 풀었나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어쨌거나 이 범위에서 극대극소 값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18번에서 설명을 이해를 했다면 당연히 20번은 무슨 얘기냐면 마일부터 이 사이에 이 fx의 도함수인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f'x는 너가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 요게 이제 마일부터 이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으려면 이와 같은 위치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즉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0보다 큰 값이 나오고요. 2를 넣었을 때도 0보다 큰 값이 나오고요. 너의 대칭축은 요 마일과 이 사이에 있고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두 실근을 만족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근의 분리라고 불렀고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 확인, 한판축 확인합니다. 자, 1 들어가면 a 빼기 3은 0보다 크다. 2 들어가면 이건 얼마? a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대칭 판별식 9 빼기 3a가 0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대칭축은 보니까 얼마냐면 1이죠. 1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 이 사이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 다 교집합하시면 끝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나오죠? 이상한데? 이거 이상하지 않냐? 위에 A가 3보다 크다는 조건이 어딨어? 마일 들어가면 더하기 죄송. 잘못 썼. 9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쓰면 요거만 쓰면 되겠네. 그죠? A가 3보다 작고 0보다 크다. 0과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1번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21번 상당히 비슷하고요. 자, 보시면 3차 함수 너가 이 사이에서는 극대값을 갖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극소값을 갖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보시면 너가 이렇게 돼 있죠? 너의 도함수 역시 f'x가 요 마일부터 마일 사이의 실근 한 개, 마일보다 큰 실근 한 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3x 제곱 더하기 2에 a 플러스 1 x 다음에 더하기 a. 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요것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마이와 마일 사이에, 그래서 마이가 여기 있고 마일이 이쪽에 있으면 되죠. 그럼 어쨌거나 이렇게 극값 한 개씩 갖겠죠. 극대 극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 계수만 확인하시면 돼요. 갖다 넣으면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너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라서 플러스 8 나오나? 너가 0보다 일단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a. 너가 3 플러스 1 작다 0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동시에 만족을 하면 끝납니다. 그죠? 판별식을 왜 안 할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판별식을 왜 안 해도 될까? 판별식은 언제만 하는 거냐면 내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거 하에서 너랑 대입했는데 우리가 너랑 만나지 않을 수 있을 여지가 있을 때 판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때? 너가 양수고 너가 음수면 너랑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불필요합니다. 보통은 그런 식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당연히 축의 위치 안 하는 거죠. 축이 어디 있을지 어떻게 알아? 이 사이에 있을지, 뭐 오른쪽에 있을지 몰라요. 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끝입니다. 얘는 이렇게 두 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학상에서 우리가 조금 연습이 됐어야 되는 문제들이고, A가 0보다 크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2 대입했어요. 2 대입해서 0보다 크다. 2 들어가면 12 빼기 12 플러스 A. 원식으로 말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22번은 x는 a가 극대극소 사이를 지난다는 거는 너의 도함수 입장에서 어떻게 생긴 거냐면, 도함수만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려드리면 이렇게 생겨서 극대극소가 양쪽에 하나씩 있고 a가 요 사이로 어딘가 지나가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x는 a.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극대가 있고 극소가 있고 이렇게 그 사이로 x는 a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너를 두 개로 쪼갠다고. 그러니까 너가 이 사이에 있다고 그냥. 즉 f 프라임 a가 0보다 작다.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 넣고 0보다 작다고. 여기 끝입니다. 풀면 끝이. 22번은 여러분이 해보셔라. 자, 그래서 고생하셨고 일단은 요거 수업 답지 받으시고요. 잠시만.